안녕하세요. 퇴직금 지킴이 노마드 퇴직금입니다. 자, 오늘 기사 중에는요, 굉장히 분통 터지는 기사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참, 진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지금 답답하고 속이 타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특히나 아파트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한테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사에서 보시면 이 내용이에요. 어렵게 당첨이 됐는데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이 분통이 터진다. 제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금융 이슈 중에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대출 관련된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일반적으로 내 돈을 주고 그냥 사는 매매도 있겠고 또 경매나 공매도 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정말 나는 사회초년생이야,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나는 내 일만 할 줄 알지 경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러한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퀘스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종류도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단독에서도 많이 살잖아요. 다가구에서도 많이 살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단독주택도 좋고 다가구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부동산의 트렌드 그리고 거주의 트렌드는 많이 아파트로 옮겨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변화가 된 게 굉장히 꽤 오래됐다.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 특히 MZ 세대들, 그 이상 세대들은 아파트에서 사는 게 너무나 당연시 된 그러한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방법 중에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매매가 있고 경매나 공매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경매, 뭐 아직까지도 그래요. 경매하면 어우 무서워, 이거 좀 약간 찜찜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셔서 아예 접근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요. 공매 마찬가지죠. 그럼 결국 매매를 생각하는데, 매매를 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자, 그러면 집값이 지금 예를 들어서 21년인데 불과 뭐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2018년도, 19년도만 뭐 하더라도 뭐 6억이었던 집이 지금 다 10억이에요. 서울 중위 평균이 10억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억이 이제는 장난인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초년생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뭐 20, 30대 분들이 계시다 보면 부동산이 진짜 굉장히 장난이 아니구나. 자, 그러면 내 집 어떻게 사? 뭐 이런 생각을 거칠 수 있잖아요. 내 집 어떻게 사?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뭐 되겠지? 뭐 이렇게 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예전과 지금의 집값의 갭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리는 게 뭐예요? 청약이라는 제도를 노리고 있죠. 청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요, 제가 청약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영상을 여기 위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것부터 먼저 보시고 저는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청약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약에 당첨이 되나요, 여러분? 당첨 안 되잖아요. 경쟁률이 막 몇백 대 1이에요, 몇백 대 1.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청약을 받았을 때 뭐라고 부르냐면 로또 청약이라고 부르죠. 왜? 로또 맞은 것과 같은 효과를 지금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유, 나는 되지도 않는 청약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청약에 당첨이 됐어. 와, 우리 진짜 로또 받았어. 진짜 우리 인생 한번 피는구나. 내가 이러려고 진짜 고생한 거지. 진짜 수고했어. 했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 청약된 건 축하드리나 대출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그 내용에 대해서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의 고삐를 잡기 위해 강력한 대출 억제책을 동원하자 실수요자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정부의 기준은 뭐다? 지금 가계부채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근데 그 증가의 원인이, 부채의 증가의 원인이 부동산 대출의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부동산부터 하나하나씩 야금야금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까지 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담대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요거, 집단대출, 이거 분양받을 때 하는 거죠. 분양받을 때.
이런 것까지 다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느냐, 나 이제 좀 우리 분양권 처음 받아서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집 전세대감 대출도 지금 안 나오고 갈 데도 없고 집값은 올랐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놓인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와대, 진짜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빨리 풀어주세요! 라고 지금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아파트 사전 청약 11년 만에 입주를 하는데 집단 대출을 막아놓으면 실수요자가 죽어야 하나요?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대요. 잘 보세요. 지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있지만 이 기사를 보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사전 청약이 입주가 되기까지 기간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한다. 물론 지금 3기 신도시는 약간 이때와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해줄 수 없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불안감을 갖는 이유가 과거에 이러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보세요. 사전 청약을 하고요. 이때 아파트 사전 청약을 하고요. 무려 11년 만에, 여러분, 11년 만에 와, 입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인데 11년이면 언제요? 2010년. 근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뭐다? 집단 대출을 막아버렸어요. 왜?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대출이 안 돼요. 나는 이제 그런 식의 논리인 거예요. 자, 청원 내용을 요약하면 청원인은 2010년 LH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하남 가밀지구 아파트 생애 최초 자격으로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하남 가밀도 굉장히 많이 떴죠, 지금. 하남 가밀 입지 좋죠. 거의 송파예요, 송파 여기는. 그런데 이때 생애 최초라는 거는 이때만 하더라도요. 민간 분양에는 없었고요. 공공 분양에만 있었죠. 공공 분양. 그러면 생애 최초 자격으로 이분이 아마 당첨된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자산의 기준이나 소득의 기준이 그렇게 이 당시 치고는 높지 않았을 거라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방법을 뭐 다른 방법을 찾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본다면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분은 아니라고요. 당첨이 돼서 그래서 11년을 기다리다가 입주하려고 했는데 하남 가밀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투기 과열 지구잖아요. 2018년 비조정에서 투기 과열로 변경되면서 대출 요건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원래 잔금을 치고 여기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다 꽝꽝꽝꽝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자, 보세요. 청원인은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오는 29일부터는 일부 은행들이 아파트 집단 대출을 감정가가 아닌 분양가와 감정가 중 더 낮은 금액으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한다. 라며 돈 없는 서민은 입주도 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앉아 죽으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이제 아파트 뭐 투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래는 기존까지는 예를 들어서 분양을 5억에 받았어요. 그럼 입주를 하게 되면 뭐 2,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원래 지금 그 뭐 특정 지역 얘기는 안 하고요. 원래 예를 들어서 A 지역의 시세가 주변 시세가 8억이라고 칠게요. 근데 그게 분양가가 5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들어갈 때부터 지금 3억을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입주되는 시점에 지금 분양가는 5억이었지만 현 시세가 8억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상승장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10억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때 잔금 대출, 이제 남아있는 대출을 은행들이 측정을 할 때는 원래는 KB 시세라든가 감정가 요것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세 정도 되는 집단 대출의 규모, 잔금 대출 규모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분양가와 감정가 중 더 낮은 금액으로 한도를 축소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현재 10억 정도의 시세가 됐어. 근데 분양가는 얼마예요? 5억이야. 그럼 잔금 대출의 규모는 어디로 해주겠다? 기존에는 요걸로 해주는데 지금은 5억으로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계획이 굉장히 많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지금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지어서 지금 뭐 어떻게 졌던 간에 사전 청약이라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도 아니고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에 지금 이분들 기다렸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도가 바뀌었대. 대출이 안 된대. 한도 확 줄여. 이거는 정상적인 시작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는 사회초년생 분들이시나 20대 분들, 30대 분들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건 뭐다? 내가 지금 뭔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속 확인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나한테도 벌어질 수 있다. 보세요. 11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한 걱정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소급의 원칙은요. 절대 적용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이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분들의 편을 들 이유도 없고 그렇지만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때 만약에 나중에 잔금 대출 분양가나 감정가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만약에 얘기가 사전에 됐다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들이 여러분들 바꿔야 된다.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지금 물론 급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왜? 지금 분양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분양 받으면 그냥 비조정 지역에 하나 받아서 어떻게든 돌려서 대출료 땡기면 됐어요. 신용대출, 마통, 이금융권 이자 싸니까 돌려서 분양 받고 다시 팔고 피주고 팔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갈 사람도 지금 못 들어가는데 지금 시점에서 계속 내가 영끌을 하려고 하고 또 작은 계획도 세우지 않고 청약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과 불과 1, 2년 전의 시장은 굉장히 많이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직접 챙기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공부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잘 보시고요. 지금 조금 20대 30대 분들은 요거 보시면서 와 정말 세상에 쉬운 게 없구나. 아 그래 내가 진짜 경험하면서 해야지. 저는 이걸 좀 같이 한번 느끼고 서로 저희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40, 50대 분들 중에 만약에 무주택자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작은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세워야지 나중에 조금 탈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계속해서 부동산 이슈 하면은 계속해서 좀 이게 그래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조금 즐거운 얘기, 좀 편안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